자, 독서의 본질, 이거 뭐 학교에서 너무 많이 했던 거야. 글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한다? 목적이나 가치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독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보려고 읽는 거 아니야. 똑같은 독서를. 지금 보니까요, 문학에 우리들의 브루스가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 드라마거든요.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봤던 드라마인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동아출판사에서도 우리들의 브루스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브루스를 드라마로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재밌게 봤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보려고 보는 사람은 희곡이 별로 안 나오지만은 읽는 방법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목적을 인식을 해야 된다. 목적은 다양하다.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독자는 독서 목적에 부합하며 읽을 만한 가치, 목적에 맞는 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목적이나 가치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읽지를 않는데, 선생님이 읽는 식으로. 근데 바꿔 나가면 돼. 뭐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런데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 난 정말 여러분 잘 보게 하고 싶어. 국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그래서 목적 가치를 생각하면 목적 나왔잖아요.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선택해야 된다.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하는 거는 뭐야? 목적이나 가치를 고려해서 선택하자는 거잖아요. 독자는 선택하여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전인적 성장을 한다. 이건 뭐 공자님 말씀이고, 자, 목적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읽을 만한 가치가 내용적 측면, 타당성이 뭐야? 유찬이 타당성. 응? 적절하다? 아닌데. 잘 아니잖아. 모르겠는데. 어? 작년에 많이 예? 했잖아 이거. 타당성.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타당성이에요. 공정성은, 근데 이 정도까지 안 나와. 공정성은 한쪽에 치우쳤느냐. 적절성은, 내용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거고, 형식은 뭐냐? 구성, 전개 방식, 문체, 수사, 장치. 문체는 스타일이에요. 뭐 문체 제대로 안 합니다. 만연체, 간결체, 화려체, 건조체 뭐 이러는데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교과서 성취 기준.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학도 성취 기준,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 이 단원의 성취 기준 이런 거. 동일 화제 그리려도 서로 다른 관점 형식, 다양한 글을 어떻게 주제 통합적. 하나의 관점에 치우친 편협한 독서는 성장을 방해한다. 독자는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어. 그렇지만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다양한 것을 읽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보가 너무나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판단 근거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뭐 해야 돼? 종합해야 돼요. 훌륭한 독자는 이런 거지. 글을 무조건, 글에 쓰인 거 무조건 맞는 말 아니고, 이런 관점도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종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이해를 심화하고 주제를 심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뭐 요거 뭐 거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주제 통합적 이렇게 수집하세요.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하게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재구성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집하는 거고요. 분석하는 거고요.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게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인데, 다양하게 수집한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이야기고, 모든 글은 비교는 어떤 점? 공통점,
대조는 어떤 점? 차이점. 우리가 독서 지문의 대부분이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네모를 쳤으면은 B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는 뭐야?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 뭐까지 치는 거냐면은 단어까지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왔어. A-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A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미리 내가 네모를 쳐놓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A에 관한 이야기지. 미리 동그라미를 계속 쳐놓으면은 이거는 B에 대한 이야기지. A와 B의 어떤 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글을 읽으면서 A에 관한 이야기 전부 다 네모 쳤으면은 B에 관한 이야기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문제 풀기도 전에 그 말 나오면 딱딱 됩니다. 그 다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거는 공자님 말씀이고요. 이해는 심화시키는 거고요. 재구성하는 거는 뭐야? 작가가 말하는 거를 내가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문 공부해 봅시다. 이거 이제 완전히 너무 쉬운 거예요. 독서 지문은 이런 식으로 한다. 주자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라?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라.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 읽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판적으로 못 읽어요. 그러면은 뭐야? 집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너 견해는 중요하지 않아? 이 소리잖아. 주자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작의 대가가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이황이잖아. 그죠? 주자는 저기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뭐뭐 하듯 요거는 뭐야?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자, 물을 물로 보듯 글을 글로 봐라. 이와 관련해서 성현의 말씀 이거는 뭐야? 책에 있는 거죠. 나의 견해, 자신의 견해죠. 여기서는 견해라고 있고 여기서는 소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라는 건 뭐라 해서 똑같은 말을 안 쓰는 게 좋은 글이라 했지. 다르다면은 내가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잘못이다. 정밀할 때 정인데 그거 상관없고요. 주자의 말을 이렇게 이황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현의 말하고 나의 소견이라면 뭐야? 누구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성현의 말이 더 중요하다. 내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현의 도를 담는 거래다. 글에는 뭐가 있다? 성현의 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은 뭐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 이게 뭐야? 도란 말이야. 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고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뭐해라? 마음을 비워라. 나의 소견을 비워라. 이게 빌허자의 마음심이에요. 그러면 뭐야? 마음을 빌허 이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한문을 요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럼 허심이라는 건 뭐야? 나의 마음을 비우는 거다. 이왕은 하늘의 객관적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어떤 거다? 사사로움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사사로움 비워라.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뭐야? 도라는 거는 세계의 참모습이고요. 하늘의 객관적 이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뭐 해야 한다? 독서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갑자기 파란색으로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러면 뭐 해라? 이왕이 말하는 거는 뭐다?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의 실학점은 자 여기는 이왕은 조선 초중기죠. 근데 여기는 후기죠. 실학자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역시 하면은 공통점이지. 성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 요거 강조했어요. 박지원은 방과 창이 비지 않고 빛을 볼 수가 없고 그럼 밝은 빛이
뭐야 도 참모섭 객관적 이치. 유리알이 비자면은 전기를 받을 수 없듯 여기도 뭐 했어요? 비유했어요. 안 읽어도 된다. 독서를 할 때 단박하고 사사로움 여기 이 단어 반복된다는 거 느껴야 돼요. 사사로움을 버려야 된다. 똑같지. 그럼 요거는 뭐지? 공통점이잖아요. 박지원, 이완과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무슨 점? 공통점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의식하고 읽어야 돼? 차이점을 의식하고 읽어야 돼. 그럼 평생토록 독서를 해도 진보가 없는 거는 뭐다? 너 진보가 없는 까닭은 뭐야? 사사로운 마음이 이거 나쁜 것이야.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사사로움 버리고 마음 비워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주장을 펼친 듯하다. 그러면 뭐야?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뒤는 중요하다고 했죠.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은 실학자들에게 허심이라는 거는 뭐지?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 관습을 버리고 읽어라. 그러면은 뭐지? 선입견을 제거하고 뭐야?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X표 세 개를 버리고요. 열린 마음으로 읽어라.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왕하고 이거 차이점이 되죠. 독서를 할 때 뭐야? 먼저 우선 뭐야?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주견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야? 자신의 견해, 소견 여기서는 주견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면 요 점에서 다르죠. 이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 즉 그러면은 이거 뭐라 했어? 이 말이 정약용의 이 말이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해설할게. 허심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거. 이거 누구지? 이황이에요. 주자예요. 뭐를 버린다?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린다. 기존의 잘못된 지식. 참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기존이란 말 나왔고요. 상식이나 관서, 또 선입견. 버림으로써 뭐를 얻을 수가 있다? 공정한 주견. 이것이 공정해야 된다.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 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냐면요. 예민하게 선생님이 읽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나온 단어는 읽으면서도 선생님 지금 이거 처음 읽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리 공부를 안 하고 미리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하고 한다 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대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빡빡 들어와야 돼. 마음을 뭐야? 허심으로 봤어요. 그럼 허심이란 뭐니? 그러면 책 속의 글자를 뭐해서 글자를 넘어서서 뭐야? 세계의 참모습을 뭐야?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허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허심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틀리신 분이 거의 없던데, 자 특히 미소가 또 안 들어왔네. 이거 진짜. 요거 풀 때 미소가 뭐야? 기억과 달리, 니은과 달리, 요거는 모두, 요거는 차이점이지, 요거는 차이점이지. 요렇게 읽었더니 시간 절약이 됐어요. 이거 뭐야? 시를 읽을 때 특히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습관을 해봐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나는 잘 안 되던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일단은 이 방법을 한번 써봐요. 그러면 기억은 뭐야? 기억은 이왕에 대한 이야기니 나의 소견이고요. 요거는 뭐야? 자신의 주견이에요.
요거는 뭐 쉽게 다 갔을 거고 성현의 도로 가야 되고 세계를 올바로 그럼 여기 참모습 올바르게 보는 거 참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자, 책 속에 이게 요거를 좀 다르게 썼으면 이건 뭐야? 이거는 찾아 쓰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 아니야.